마지막으로 부업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요 질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회사가 힘들거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병성님 같이 처음에 미션을 드렸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고 자기 자신의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부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사 생활도 정말 힘들고 회사 생활도 진짜 짜증나죠. 그쵸? 왜냐면 남의 일 대신 해주는 것 같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사적으로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하고도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사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부업을 한다면요, 그 회사 생활도 유지하면서 내가 만든 회사의 직원처럼 퇴근 후에 일해야 되거든요. 더 힘들어져요, 실제로 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부업을 이제 꿈꾸고 있거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도피성으로 준비하고 싶은 건지, 지금 현재 내 현실 문제가 지금 현재 나의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고 싶은 어떤 우회로를 선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메타인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회사에서 직원처럼 일하는 경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부업을 준비하는데 처음에 첫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가지고 신나게 하다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마음은 다 떠가지고 이 부업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과정에서 마음이 뜨는 걸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료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그 경험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힘들게 쌓아왔던 평판이나 신뢰는 전부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근데 또 부업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매출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100만 원 벌던 경험이 50만 원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어떤 달은 완전 빵원 매출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시간, 건강관리,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백날 그쵸?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 처하면은 아무도 멘탈 관리도 안 되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서 본업으로 돌아가 집중한다고 해도 이미 동료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깨진 상태라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거든요. 신뢰라는 건 특히 만드는 데는 천천히 오래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 하루아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꼭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도피성 부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부업이 언젠가 주업으로 전환되길 바라면서 사업의 A/B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라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블로그 수익화 강의나 혹은 유튜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업, 그런 어떤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의 전문성과 연결되는 부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시간 관리가 되고 건강 관리가 돼요.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제 깊게 고민하지 않고 부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선택이 이런 거예요. 마케팅 회사 다니는 마케터가 마케팅 대행사를 차리거나 그냥 기획을 하던 기획자가 기획을 그냥 크몽 같은 데에서 이제 프리랜서 외주로 기획을 대신해 주는 걸로 뭔가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깊은 사유가 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나의 기능을 그냥 외주화하는 형태로만 사업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죠. 보다 본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언제나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향 국면에서도 의지를 다잡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일을 하는 당위가 돈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사는 그 방식과 얼라인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업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이런 방향, 이런 결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본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실제로 내가 강점이 되는 영역이 어디이고 약점이 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고 언제 성취감을 느끼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강점과 약점은 환상이거든요. 사람에게 장단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약해지는 환경, 상황, 내가 강해지는 상황, 환경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약점이 되는 환경에서는 나의 성격적 특성이 소심해지는 거고, 내가 강점이 되는 환경에 있을 때는 나의 성격적 특성, 그 소심함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신중해지는 환경, 그러니까 내 어떤 성격이 강점이 되는 환경이 있고 내 어떤 성격이 소심해지는 환경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저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만 사업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는. 그럴 때 취약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내가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직무 능력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강해지고 어떤 환경에서 약해지는지를 알게 되면 어떤 내 성격적 결함을 극복해야 되는 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상황과 내가 약해지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걸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회사 생활을 통해 꼭 배우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결국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 업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이 좋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의 기술을 활용해서 툴을 배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다 고차원적으로 나에게 그 마케팅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내 강점이 극대화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경험은 내가 마케팅 대행사를 차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얻을 수 있고 유튜브를 해도 얻을 수 있고 뭘 해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배운 것이 마케팅이라는 어떤 한 가지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케팅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구현된 끝단에 있는 행동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부업을 준비하고 싶다면 그 부업이 도피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꼭 메타인지 해보시고요. 내가 도피성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앞으로 결국 50세 이후에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전환이 되길 희망하면서 사업을 A/B 테스트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제 퇴근 이후의 삶을 좀 사업이나 부업으로 조금씩 실행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얘기랑 그 태병성님의 얘기랑 똑같이 이어지는 건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이 도전을 내가 지속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사유, 이런 깊이가 반드시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먼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그런 내용들을 좀 시각화해서 쭉 적어보시고요. 제가 사람들을 도와드릴 때도 이런 부분에 요청을 했는데 적어낼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이 그 워드 그 11포인트 기준으로 9페이지 이상이 안 되면 사실 그분의 사업을 돕지도 않고 그분에게 어떤 지식이나 방법을 알려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대신해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일을 배워서 하는 건 그 사람 당사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자신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 명분, 목적, 목표의식이 나 자신한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 말뿐인 허명만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케팅이 문제인 것 같아서 마케팅 문제를 상담하려고 막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컨설팅 받고 1000만 원짜리 컨설팅 받아도 그때뿐인 컨설팅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자신이 그런 외부의 소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거나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 목적 자체는 스스로가 설득이 될 때까지, 스스로가 납득이 될 때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순서대로 이제 답변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제 얘기에 이제 집중해주시고 귀 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10,000명의 팔로워가 생긴 건 모두 지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덕택이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게 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봤어요.
네,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할 생각이니까요. 평소에 저에게 DM 보내주시고 댓글로 질문 꾸준히 해주시면 이렇게 라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마칠게요.